안녕하세요, 윤씨입니다. 2021년 2회 건축사 자격시험 배치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마을 주민과 공유하는 치유시설 배치 계획입니다. 과제 개요는 주변에 마을이 있는 경세진 대지에 코로나19 이후 마을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치유시설을 계획하는 문제이고요.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 대지 면적은 21,600제곱미터입니다. 계획 조건 및 고려사항인데요. 우선 중앙 보행로가 9m짜리가 있습니다. 왠지 중앙 보행로면은 이제 동서 또는 남북 측을 크게 가로지르면서 대지를 분할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잘 눈여겨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보행로는 3m짜리 보행로와 6m짜리 보행로가 있고요. 그리고 이 3m짜리 보행로와 6m짜리 보행로 중 6m 보행로는 비상시에 차량이 통행이 가능하도록 배치를 해야 합니다. 차로는 6m 이상으로 배치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이제 기역, 니은, 디귿해서 기호를 부여를 하는데요. 그래서 치유센터부터 안내동까지 기호를 부여를 해놓았습니다. 치유센터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제 내부에 중정이 배치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네모 형태의 중정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예상이 됩니다. 숙소동은 30m 곱하기 9m로 동일한 사이즈로 가동과 나동이 들어가야 하고요. 치유 영역과 공유 영역으로 두 영역으로 대지는 크게 구분이 될 것 같고요. 중앙 보행로를 따라서 이 두 영역이 분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 명상과 마찬가지로 18m 곱하기 21m로 계획을 해야 되고요. 주로 치유 영역에는 좀 정숙부에 해당되는 그런 건물들이 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현황도를 봤을 때 이 보호 수림대가 있는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소음부, 도로라든지 그리고 주변 마을 이런 부분들이 있는 대지가 이제 접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치유 영역은 이 보호 수림대 이 부분에 좀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 그 정도로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영역에 같은 경우에는 공작소 가동과 나동 같은 사이즈로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은 정숙부에 해당되는데 공유 영역에 주민들이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아마 둬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 실내체육관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내동이 굉장히 조그맣게 안내동이 하나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외부 공간 같은 경우는 ABCD의 기호로 표현을 해뒀고요. 치유정원, 그리고 작업마당, 그리고 소통마당, 운동장은 특별히 5m 트랙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트랙이 들어간 운동장은 처음 출제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 옥외 데크, 휴게 데크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장 A, B 그리고 각각 주차장은 28대 이상인데 2대 이상이 장애인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6대 더하기 HP 2대 그리고 18대 더하기 HP 2대로 구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8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순환 주차로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20대 이상은 그냥 양면 주차로 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주차장 주변은 그늘식재를 계획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사항을 각각 시험지 상단과 옆 그리고 하단에 적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쳐두었고요. 우선 1번부터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고려사항을 1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고려사항에 대한 바른 해석이 문제를 잘 푸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번 전체 대지는 치유 영역과 공유 영역으로 구분하고 치유 영역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네, 위에 미리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요. 우선 공유 영역과 치유 영역으로 구분이 되고요. 치유 영역이 이런 여기에 수림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치유 영역이 수림대에 아마 인접해서 배치가 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2번 단지 주출입구는 보행자와 차량으로 분리한다. 예, 단지 주출입구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들어올 것이고 보행자가 들어올 것인데요. 보차가 분리가 된다는 내용이고요. 이쪽에 10m 도로, 이쪽에 10m 도로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주출입구와 부출입구가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3번 같은 경우는 중앙보행로는 기존 산책로와 연계되는 보행자 전용 도로이며 산책로와 만나는 주변에 휴게데크를 계획한다. 예, 중앙보행로는 북쪽과 남쪽을 가로지르는 9m 폭의 보행자 전용 도로로 예상이 되고요. 산책로가 여기 위에 있었죠. 중앙부에 산책로와 연결이 될 것이고, 그리고 휴게데크가 계획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버스 정류장에서 소통마당과 치유 정원을 지나 산책로로 이어지는 보행로를 계획한다. 4번 지문은 되게 좀 중요한데요. 대지의 동서축을 좀 연결하는 보행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선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소통마당이 있는데요. 소통마당 그리고 치유 영역의 치유 정원을 지나서 보행로까지 이어지는 산책로까지 이어지는 보행로를 계획한다라는 지문입니다. 네, 5번 같은 경우는 폭 6m 도로 보행로는 모든 건물과 연계되고 각 차량 출입구에는 계획된 차로와 연결된다. 사실 이 지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지문이에요. 어려운 지문이고, 네, 보행로 6m 보행로가 여기 있다고 치고요. 차량 출입구가 여기에 있을 때 주차장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볼라드가 설치가 될 거고, 그래서 차량 주출입구에서 이어지는 6m 보행로는 모든 건물들과 연계가 되고, 그리고 볼라드가 설치가 돼야 되겠죠. 이게 방지용 말뚝 설치가 돼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남측과 서측 두 개소의 이러한 형태의 보행로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6번 같은 경우는 치유 정원은 치유 영역 중심에 배치하고 치유센터와 연계한다. 이건 비교적 쉬운 지문입니다. 치유 영역에 치유 정원이 있고, 치유 정원은 치유센터와 연계하고 치유 정원은 가운데에 배치가 한다 라는 지문입니다. 7번 지문은 소통마당은 주차장 B, 도서관, 실내체육관, 운동장과 연계한다. 이 마당이 중앙에 놔두고 사면을 둘러싼 형태로 연상이 되죠. 그래서 소통마당은 다음과 같이 4개 외부 공간과 건축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운동장의 외측 이면은 대지 경사를 고려하여 관람석 4단을 설치한다. 네, 운동장이 있으면 운동장에 어느 면이 될지 모르겠지만 1m짜리 4m, 총 4m의 4단의 관람석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운동장의 사이즈가 76m 곱하기 47m잖아요. 네, 이 안에 이 관람석이 들어갈지 말지는 한번 배치를 하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번 치유센터 전면에 승하차 공간을 계획하다. 예, 드롭존인데요. 치유센터가 중정 있는 건물이고요. 치유센터의 전면에 승하차 공간을 계획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면이 또 어디를 갈지 모르겠지만 승하차 공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번 같은 경우는 명상관 남측에 기존 산책로와 연계되는 보행로를 계획한다. 이쪽에 산책로가
동측에 있고요. 명상관이 있고 보행로로 연계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11번 같은 경우는 숙소동이 두 개소가 있었어요. 가동, 나동. 숙소동은 자연환경을 고려한다. 보호수림대에 인접한다는 뜻으로 보여지고요. 두 동 사이에는 6m 곱하기 6m의 전시를 계획한다. 네, 비교적 쉬운 질문입니다. 12번은 도서관은 마을 주민들이 접근이 용이하고 그리고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여기도 수림대가 살짝 위에 있었죠.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네, 13번 공작소는 소음부죠. 작업 마당에서 진입을 하고요. 그리고 두 동 사이에는 마찬가지로 전실이 계획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4번 안내동은 중앙보행로와 차량 주출입구 사이에 배치하여 관리와 안내가 용이하도록 한다. 네, 안내동이 있는데요. 안내동은 중앙보행로와 그리고 차량 주출입구 사이에 배치가 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동측에 안내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안내동이 있다는 거는 메인은 동측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번 건축물과 외부 공간, 주차장과 인접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5m 이상 이격하고 도로에 접한 구간은 차폐 수목을 계획한다. 네, 인접대지 경계선이 다음과 같이 있다고 쳤을 때 여기에는 차폐 수목이 계획이 돼야 되고요. 건축물, 외부 공간, 5개 공간, 그리고 주차장은 각각 5m씩 이격한다라는 지문입니다. 16번 건축물 상호간은 9m 이상 이격하고 숙소와 공작소는 그 연계 공간 6m 곱하기 6m가 있었잖아요. 그 건물 빼고는 다 9m 이격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17번 건축물과 외부 공간, 건축물과 보호수, 외부 공간 상호간에는 6m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네, 이게 5개 공간이고 5개 공간, 그리고 건축물과 5개 공간, 그리고 보호수목 모두 6m 이격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예외사항은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문, 모든 건축물의 둘레에는 적절한 곳에 3m 이상의 조경을 계획한다. 건축물에 이제 주출입구가 이렇게 있을 때 3m의 그 외부 공간을 둘러서 거기에 조경을 계획하라는 지문으로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면 일단 이제 전체 지문에 대한 대략적인 해석이 끝난 것이고요. 이제 10m 그리드 그리고 뭐 까이지의 실사이즈의 건물 스케일을 그린 것을 토대로 이제 기본적인 계획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로 현황도를 가지고 건물을 다이아그램으로 배치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배치도에 배치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